네, 얼마 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미국에서 개최를 하는데 이게 7개 나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4개 나라 내지 5개 나라를 추가로 더 초청을 해서 G11 내지 G12 정상회의를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아베 정부가 한국 초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의 뜻을 미국에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 일본 계속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본 현지 연결해서 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본 교도통신 보도인데요. 그냥 사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일본 정부 관계자라고 했는데 네. 이 보도는 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비슷한 기사로는 어제 그 일본 NHK 방송에서 지금 현재 모태기 외상이 토론 방송에 나왔었는데 네. 여기에서 실제 G7은 지금 현재 이 구도를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해서 G10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네. 반대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미일 관계가 특별하게 바뀌는 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G7이나 10 이 구도가 혹시 변경이 되더라도 네. 오히려 일본은 미일 강화 전략으로 오히려 더 이것을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는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일본 아베네가 왜 그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 뭐 이것은 아베 정권의 지금 내부 상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네. 실제 국내적으로 아베 정권은 모든 정책이 실패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지지율 계속 빠지고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국제 위상 향상을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이 실추되고 있는 이미지가 네. 국내외적으로 아베 정권의 실패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이 물론 한국에 대한 경계심도 있지만 G7에서는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로 일본이 참가하고 있는데 네. 이게 확대돼서 한국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뭐 국제적으로 전 분야에서 일본 위상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것은 아베 정권만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자민당 집권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서 일본 보수나 아베 정권은 이 부분을 아주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로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과는 다르다. 이 점을 언급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원래 이제 G7에서 G10으로 확대된다고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일본은 이것을 인식하기를, 예를 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초청한다. 즉 이것은 주최국이 추가 국가를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뭐 일본에서도 G7 한번 회의를 했을 때 그때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한 적이 있는 것처럼 네. 일시적인 참가국으로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 중에 G10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트럼프 정권의 하나의 트럼프 정치의 스타일로서 이게 국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G10으로 확대한다라고 나왔을 때 네. 일본은 근본적으로 한국을 반대는 공식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즉 러시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영국이나 캐나다가 반대를 했죠.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건데,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특히 세계 무역기구 사무총장론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의미에서는 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 분야만 가지고는 그대로 한국 저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결국 러시아나 또는 중국, 북한 이것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G7은 어떻게 보면은 뭐 반공 연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국의 친중국 정책, 친북한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한 미국 사회의 여론에 대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색깔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배 아프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다시 WTO에서 한국이 제소를 제기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 네. 그리고 또 한국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이러한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논리는 계속 가지고 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논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참 복통약 보내줄 수도 없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의 그 유명의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이제 그 선거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본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본이 지금 어떤 대외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 질서의 일본의 위상을 강화하고 미국은 물론 지금 현재 자유무역 질서보다는 미국 일국주의로 가고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미중 대립 구조 속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한국이 사무총장을 내게 되면 지금 현재 한일 관계 문제만이 아니고 한국의 국제 무역 질서를 새롭게 주도할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오히려 더 G7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아무튼 그나저나 근데 지금 지코가 석자라고 아베 지금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다면서요. 네, 평균 지지율은 지금 30% 전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사히 신문 조사에 의해서도 재임을 반대한다. 지금 3선까지 했는데 4선을 반대한다라는 여론이 69%인데. 그렇게 높아요? 그렇다면 일본 우익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30%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반 평균 중도파 시민들까지는 다 반대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보도를 보면 뭐 지금 아베 그 후임 이야기도 뭐 계속 나오나 보던데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 지지율을 아베 수상이 자력으로 이것을 지금 벗어나기는 어려운 게 최근에 그 전 가와이 법무상이라고 해서 사임한 법무상이 지난번 참여연 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매수죄로 현행 국회의원이 긴급 체포됐는데 이것은 이제 근데 수사 과정 중에 이것은 아베 정권의 지시였다라는 것이 수사 과정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건 아베 수상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포스트 아베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포스트 아베 구도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그리고 이제 키시다 전 외무상인데 문제는 이제 키시다 전 외무상을 아베 수상은 자기의 뒤를 보장해 줬은 후임으로 생각했지만 이분의 지지율이 아베 수상하고 거의 정치액이 비슷해서 4%밖에 나오지 않는데 아바타군요. 아베 수상이 가장 반대하는 이시바 시게루는 지금 31%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아베 수상에서는 좀 난처한 경우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대로 사임을 해주면 자기 후임이 결정되는 구도로 가면 좋은데 사임을 하게 되면 이시바 시게루 쪽이 더 당선될 가능성이 많아져 버려서 그렇다면은 결국은 중의원을 해산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해산을 하였을 때 아베 수상 가지고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난처한 상황에 있는 거죠. 진퇴양난이군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마도 7월에 지금 도쿄 도지사 선거인데 8월은 일본도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9월 지금 가을 중의원 해산설이 제일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틀 뒤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데요. 일본 안에서의 자체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보수 미디어들은 이것을 전혀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오히려 이제 이 중도 미디어, 아사히 신문이라든가 또는 도쿄 신문 그리고 일본 경제신문 같은 데는 이게 지금 1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 지금 모든 아베 정권의 정책에 대한 지금 총괄적인 실패의 하나의 평가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한국 관련 무역 규제 조치는 아주 실패의 하나의 사례로 아마 보도가 될 것 같고요. 또 실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책을 다음 정권이 한국과의 관계는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아마 이런 압력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다른 문제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일본 우익 잡지에 글을 하나 기고를 했다고 하는데 위안부는 취업 사기다 이런 걸 주장하는 글이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일본 쪽에서 지금 이 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일본 주류 미디어에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는데 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잡지는 일본 우익 중에서도 극우 잡지인데 글의 내용을 보면 글쎄요 개인적으로 류 교수가 한국 내에서의 자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일본 우익 잡지에다가 그 내용을 대변하고 있는데 네. 근데지만 이것은 일본 내에서의 일반 시민들에게도 평가받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일본 우익들이 혐한을 만드는데 훨씬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기사가 되고 있어서 네네. 한국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좀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